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문자가 3개 이상이거나 일단은 치환하는 모양이거나 치환하는 모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치환하는 모양이거나 똑같은 게 반복돼서 치환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문자가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자꾸 내가 막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많이 풀면 저절로 외워져. 항상 하는 말이야. 저절로 외워져. 근데 많이 안 풀면 어거지로 외워야 돼. 이해돼? 일단은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는 형태랑 그 다음에 문자가 3개 이상이거나 항이 5개 이상이거나 풀이 방법이 똑같거든.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67쪽으로 가. 일단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똑같은 부분 치환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한다. 뭐 이거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만 할 거예요. 바로 문제 풀게요. 괄호 1번 보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 건데 이해됩니까? 완전히 곱으로만 표현됐잖아. 자, 이거 일단 지우고 인수분해가 됐으면 항이 몇 개의 곱으로 표현된 거야? 이 인수분해는? 그렇지. 항 2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 거야. 맞아요? 정확히는 이제 항이라는 표현은 조금 짜쳐요. 인수 2개로 인수분해 된 거죠. 식일 때는 항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괄호가 한 덩어리라는 건 이해를 했으니까 인수 2개로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a제곱 플러스 3a가 똑같으니까 x라고 할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마이너스 27 다시 얘기하지만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야. 얘 때문에 다시 펼쳐서 재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5 한 다음에 x 빼기 5 x 더하기 7 생각보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x 자리에 원래 있던 a제곱 플러스 3a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 그리고 여기서 멈춰도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추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되면은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멈추는 거야. 이해돼요? 2차가 나오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따로 되는지. 괄호 2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8 얘는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식이 눈에 빨리빨리 익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똑같은 게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기본적으로 알아들어? 요 정도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얘랑 똑같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똑같네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대문자 A라고 합시다. 뭘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건 뭘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A니까 A겠죠. A 마이너스
뭐 1자리에 a 이렇게 제곱 있는 자리는 붙이는 거 알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3x가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되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바로 3번. 바로 3번의 별표. 이 형태는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두 개 먼저 전개합니다. 두 개 먼저 전개하는데 누구를 하냐면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으면 6 안 맞네. 이렇게 하면은 1 이렇게 하면은 1 맞네. 상수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먼저 전개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얘를 하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얘를 두 번째 합시다. 누굴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대문자 a를 지원할까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플러스 48 6 8 48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8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가 들어가 여기다 씁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2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2 4 여기는 안 되네.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거는 멈추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저 밑에 122번에 바로 3번, 4번의 별표. 방금 전에 이 필수 3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뭐 괄호 3번은 똑같은 거고요. 괄호 4번 때문에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바로 1번, 2번은 니들이 해보세요. x, x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10 방금 전에 했던 필수이랑 괄호 3번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0인 거야. 얘네 x만 써있는 건 x 플러스 0인 거라고. 숫자 합이 같은 거니까 0 더하기 3, 1 더하기 이렇게 같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알았어? 그럼 얘를 먼저 할까요? x제곱 플러스 3x 곱하기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러면은 여기를 a로 치환하면 a 곱하기 a 더하기 2 마이너스 15 여기를 a로 치환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 3, 5, 15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또 안 되니까 이런 거 끝날 겁니다. 이해돼야 돼? 이해돼요? 그럼 괄호 4번은 뭔데요? 괄호 4번은 뭐냐?
x제곱 4x3 x제곱 12x 35 자, 따라하세요. 2차식 두 개의 곱과 상수항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필수 3번에 1번처럼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지금 필수 3번에 1번도 2차식 두 개하고 상수항이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똑같은 게 있잖아. 공통 부분이.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맞아? 자, 다시 2차식 두 개의 곱과 상수항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안 보이면 2차식을 먼저 인수분해한다. 그리고 조합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있던 게 이거고 이렇게 있던 게 이건데 조합을 다시 만들어. 어떻게? 상수의 합이 같은 애끼리 조합을 다시 만들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 중요하다. 이해돼요? 얘를 먼저 인수분해한 다음에 조합을 다시 만들어서 전개합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먼저 할까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얘를 두 번째 하면 누구 먼저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8x 플러스 7 이러면 치환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 치환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얘를 먼저 인수분해하고 먼저 인수분해해서 조합을 새로 짜. 알아들어요? 이해돼? 이건 무조건 새로운 조합하면 치환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뭐 해도 A라고 하면 왜 이렇게 숫자가 커? 5, 8에 40, 120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11고 6, 22 이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아들어요? 이건 이제 돼? 역세로 곱하면 8 되잖아. 얘는 1, 10 해도 안 되고 2, 5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안 되고. 이해돼? (68번에) 필수 4번에 68쪽에 필수 4번에 별표 치고 특수 콜 이렇게 써주세요. 요거 하나 얘는 내가 지금까지 뭐 외워라 하면은 문제 많이 풀면 외워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얘는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말고를 떠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이해돼? 중요합니다. 얘. 내가 외워야 돼 중요해 라고 하는 애는 이거 어떻게 외우지 하지만 그냥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세요. 그래도 상관없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려야 돼. 그냥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냥 뭐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보고 있을 거야 어떡할 거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돼.
근데 선생님 너무 똑같은 것만 푸니까 지루해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프린트 만들어 줄게. 그거 똑같은 거 막 한 10개, 20개씩 있는 거 만들어 줄게. 숫자만 바뀌는 거 만들어 줄게요. 알아들어? 양치기가 무조건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는 그 공통수학 1단원은 양치기 안 하고는 안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밥도 2숟갈만 먹으면 배부른 애들 있고 뭐 10공기 먹어야 배부른 애들 있듯이 공부도 한 2문제 풀면은 이해하고 외워지는 애가 있고 200개 풀어야 외워지는 애가 있고 본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니 이해돼요? 그럼 내가 똑같은 거 아무리 풀어도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막 어거지로 막 맨날 막 연산 프린트 이만큼씩 주고 너무 그렇잖아.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알아들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너희들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직관적으로 보여요.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필수 4번. 자, 필수 4번에 있는 식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로 부르냐면 모기차식이라고 불러요. 모기차식. 4창, 2창, 상수항만 있는 형태를 모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2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저렇게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야? 자, 첫 번째 형태는 필수 4번의 1번처럼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12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 얘를 x제곱의 제곱 그냥 이 상태로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돼? 그냥 이 상태로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x자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3 x제곱 빼기 3이니까 얘는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고 얘는 안돼. x제곱 빼기 3 x 더하기 2 x 빼기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어요. 얘네 바로 2번도 그런 건데 이거면은 내가 그렇게 별표를 안 쳤겠죠.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3 1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 플러스 2 얘는 인수분해 안 되고 얘는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어. 행복하겠지. 그러면 내가 막 별표 치지 않았겠지. 맞아.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보는데 저렇게 일단 먼저 시도를 해봐야겠지. 쉬운 게 있으니까 x자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 1 1 1 4 해도 안 되고 1 1 2 2 해도 뭔 짓을 해도 마이너스 8이 안 나와요.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하면 뭐 확인하는 거 금방 하잖아. 쓱 해보면 인수분해 안 되네? 느껴질 거 아니야. 맞아요.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인수분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따라하세요. 4차항과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을 만든다. 그럼 x 4제곱하고 무슨 x제곱 더하기 4로 완전 제곱을 만들고 얘를 뒤로 빼요. 이렇게. 그럼 x 4제곱하고 일단 이것부터 익숙해야 돼. x제곱하고 4로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x제곱하고 이거는 나중에 바꿔서 붙이면 되니까 이거랑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x 제곱하고 상수항 4로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정확히 뭐라고? 4가 들어가면 안 되지. 4 x가 들어가야지. 정확히는 플러스 4x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4x가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걸 저 뭐라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이 새끼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봐. 완전 제곱식 20 불러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20 불러 20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한다고. 더하기 네모가 완전 제곱식일 때 네모는 뭐예요? 이런 거 한다고. 맞아? 그러면은 네모 어떻게 찾아요? 네모 어떻게 찾아? 절반 제곱 이러지? 맞아? 여기 a 있으니까 a 빼고 a 여기 있는 거 빼고 절반 제곱, 절반은 b고 제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네모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여기 뭘로 채워? 얼마야? 16 절반 제곱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입을 안 띄어? 끄덕거리기만 하고. 죽인다. 대답해.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네모야. 여기 네모 완전 제곱식 따르면 네모 얼마야? 25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그 모든 책에 이 내용 나오는 같은 페이지에 이 주기동식 새끼들아, 같은 페이지에 네모는 얼마냐라는 거 물어본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네모는 뭐야? 16이야? 헷갈리지? 자, x제곱 루트 씌우면 뭐야? x제곱 루트 씌우면 제곱하기 전에 x제곱 제곱되기 전에 뭐야? x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야? x 64에 루트 씌우면 곱하고 2를 더 곱해. 왜?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이면 여기는 얘네 둘에다가 2 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2 여기 루트 씌운 거 여기 루트 씌운 거에다가 2 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16. 그럼 여기는 16이야? 아니야. 여기 x는 여기 있잖아. 뿔마 16이야. 뿔마 16.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도 x제곱하고 64로 만들어져. 엄마는 제대한데. 알아들어? 그래서 가운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 이해돼? 이해돼요? 자, 그럼 물어보자. x 4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야? x제곱 반 나누면 돼. 4에 루트 씌우면 뭐야? 에다가 2 더 곱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한 거에다가 2가 무조건 더 붙어야 된다고. 2ab라고 2ab. 그러면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가운데 들어갈 수,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고? 4x제곱. 이해돼? 근데 정확히 4x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뿔마 4x제곱이 들어갈 수 있어. 이해돼요? 자, 오늘 집도를 더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지금 받았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뒤졌다 니들. 자, x 4제곱하고 16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 거야.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넌 이제 아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8x 제곱 들어가야 돼. 그래야 얘 절반 제곱하면 16 나오잖아. 16에 루트 씌우면 뭐야? 여기 루트, x 4제곱에 루트 씌우면 에다가 2를 더 곱해야 된다니까. 어? 자, 내가 이거 지금 녹화 중이어서 실명 공개는 안 하겠어요. 자, 우리 3명 중에 제일 예쁜 애 대답해. 알았지? 알았냐고? 그래. x 4제곱 하고 49로 완전 제곱을 만들 거야.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그래, 풀마 14 들어가야 된다고. 알아들어? 그럼 졸라 쉬운 거 하나 더 하자. x 4제곱하고 플러스 1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 거야.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 풀마. 그래, 2x제곱. 알아들어?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옵시다.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x자를 막 해봤는데 1, 4, 2 해도 마이너스 8이 안 나와. 맞아, 안 맞아? 식은 4창, 2창 상수항으로 돼 있는 보기차식이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래. 근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에 뭘 해야 된다고? 4창하고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4창하고 상수항하고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뒤로 뺐어. 이해돼? 그럼 이만큼이 완전 제곱 되려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뿔마 4x제곱 뿔마 4x제곱을 두 개 다 해보는 거야.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플러스 4x제곱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얘도 원래 있던 거고 얘도 원래 있던 건데 없던 애잖아. 그럼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이 식이 같아 달라 지금? 다르지. 없던 애가 들어왔는데 다르지.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한 번 빼줘야 돼. 뭔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도 해보고 마이너스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 나중에 익숙해지면 누가 되는지 바로 보여.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둘 다 해봐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를 해서 다시 흰색끼리 다 똑같은데 없던 빼기가 생겼어. 그러면 한 번 더 해줘야 같은 상태가 돼. 없어지니까 얘는. 니네 그 2차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꼭지점 만들 때 한 번 더, 한 번 빼고 이러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가 x제곱 여기 루트 2, 9호 가운데 이거야. 여기는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제곱이면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유는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이야. 얘가 제곱된 숫자면 가능한데 얘는 안 돼. 12는 자연수 제곱이 안 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버리는 거야. 누가 안 되는 거? 여기 있는 숫자가 1, 4, 9, 16, 25, 36, 49 이딴 애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64, 81 이딴 애가 돼야 된다고. 다른 숫자 나오면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두 개 해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안 돼. 무조건.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x 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x. 순서만 정리하면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쓸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순서만 정리한 거야. 순서만. 얘랑 한 번 더 하고 얘랑 한 번 빼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도 또 이렇게 해봐.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끝.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4 x 4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 그건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지금. 1111 해가지고 뭔 수로 14를 만들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래. 맞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4차항과 상수항으로. 알아들어?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1 중간에 뭐 채워 넣어야 되니까 비우고 얘를 뒤로 빼. 가운데 뭐 들어가야 됩니까? 완전 제곱 되려면. 그렇지. 그럼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해보는 순간 여기가 16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은 안 해봐도 돼. 16이 4의 제곱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가 다시 얘기하지만 1, 4, 9, 16, 25, 36 이런 숫자여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랑 한 번 더해. 더할 때 이제는 얘를 가운데 박아.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빼. 이번에는 뺄 때도 가운데 박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러면은 아까처럼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런 다음에 추가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대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보기차식 인수분해 3번, 4번 방향이 중요하겠지. 알아들어? 3번, 4번 형태 완전 제곱 만드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알아들어요? 이게 그냥 인수분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야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 돼요. 그럼 4차식으로 된 방정식, 4차 방정식. 저 뒤에 4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리고 그 단원에서 얘가 인수분해해서 그 x값 근 구하는 문제가 또 나와. 저기에서 2차식 두 개 있었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에서 근의 공식 쓰고 여기에서 근의 공식 쓰고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인수분해 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니들이 인수분해를 정말 잘하면 내가 저 뒤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가서 설명 1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똑같아요. 인수분해 단원하고 3차, 4차 방정식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하고 똑같다고. 는 0만 붙어있어 그냥. 이해돼요? 는 0만 붙어있다고. 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자, 필수 5번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여러 개의 문자라는 건 문자가 3개 이상 되는 문자가 3개짜리. 괄호 1번, 괄호 2번은 문자가 3개짜리고요. 괄호 3번은 문자가 2개예요. XY 2개인데 항이 5개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실 좀 좁은 의미로 아니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면 딱 요 필수 5번을 얘기합니다. 이해돼? 근데 넓은 의미로는 항이 4개 이상이거나 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방금 전처럼 치환을 해서 공통 부분이 있거나를 다 넓은 의미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해돼요? 좁은 의미로는 딱 저 필수 5번에 있는 내용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복잡식 얘는 인수분해 순서를 외워야 돼요. 이것도 심지어 중3 때 있어. 중3 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중3 때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중3 때 뭐 개념원이나 개념 플러스 이런 같은 개념책 풀 때 나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래서 나온다고. 항이 4개인 경우, 항이 5개인 경우 그러면서 나온다고 얘기. 그런데 처음 듣는 느낌이면 까먹었거나 그때 당시에 뭐 니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뭐 어디에서 학교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고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니들이 다녔던 학원에서 이걸 안 했다면 기억도 안 나겠지만 니들이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겠지 그지? 웬만하면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책에도 써 있는데 설명 그래가지고 조그만 굵은 글씨로 설명 그래서 예제 바로 밑에 있죠.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의 밑줄. 첫 번째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가 전에 진도 나갈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책에 어디다 밑줄 치라고 그랬니? 내림차순 정리에 밑줄 치라고 그랬니? 어디다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다가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이 말에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 근데 나중에 한 뭐 딴 데 막 진도 나가다가 우리들이 질문해. 그래갖고 이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래. 죽인다 진짜. 미리 얘기했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복잡 문자 여러 개짜리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이 말이 중요한데 문자 3개짜리 인수분해잖아. 뭐부터 해야 돼? 그럼 내림차순 정리요. 아니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 근데 이 말이 빠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봐. 내림차순 정리요.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X요. 내가 X란 말이 어딨어 지금. 니네 책에도 없고 내가 세주는 말에도 없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알겠어? 내가 지금 강조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문자가 3개 넘거나 항이 5개 이상이어서 졸라게 복잡해 보여. 인수분해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이 길어도 이걸 뱉어버릇 해야 된다고. 내림차순 정리요. 내림차순 정리 하지 말라고. 알아들어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돼?
두 번째. 요거는 책이 없을 거예요. 이따가 뭐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이것도 책에 있을 수도 있겠다. 사무수한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 패턴이에요. 여기까지가 공통 패턴이에요. 그러면 1번, 2번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짠하고 보입니다. 공통인수가 짠하고 보여요. 그럼 그걸 묶어버리면 되겠지. 얘네. 두 번째, 공통인수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 상수항의 인수들이 인수가 x자 인수분해에 참여합니다. 아까 했던 거.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얘네들이 x자 인수분해에 참여한다고. 이런 식으로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이해돼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자, 예제를 보면서 봅시다. 필수 예제 5번. x제곱 x제곱 z xz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마이너스 yz제곱. 자, 문자가 몇 종류고? 세 종류고, 항도 5개를 넘어 6개야. 맞죠?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맞아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라고 그랬어. 자, 문자 쭉 훑어봐. x는 몇 차까지 있니? 3차. y는 3차. z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야 돼? z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 각각의 차수를 봤을 때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야 된다고. 알아들어? 그러면 z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z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라는 건 무슨 z제곱 무슨 z 나머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럼 z제곱이 있는 애 얘랑 얘네 z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 다음에 z 있는 애 얘랑 얘네 z로 묶으면 x제곱 빼기 y제곱.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z 없는 애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게 z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야. z가 3차까지 있으면 z 세제곱이 있는 애부터 시작하겠지. 이해돼 안 돼?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인수분해 하니? 그러면 z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러면 진짜로 죽인다. 무조건 뭐에 대해 하는 거라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x에 대해 아니야, y에 대해 아니야, z에 대해 아니야.
A에 대해, B에 대해, C에 대해 아니야. 문제마다 다르겠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 하라고. 상수항 부분이 어딘데? 여기.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y세제곱은 뭐가 있는 애야?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애야. 아까 했는데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빨리 앞에 보고 불러. 이거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거 x, y로 바꿔서 부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해봐. 빨리 봐. 앞에 봐. 기억 안 나.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알아들어? 이거 공식 외워라 진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단 그대로 써. x 빼기 y에 그리고 사실은 1차항도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1차항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생략한 거야. 1차항 개수도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자 1번, 2번을 하면 공통인수가 짠, 공통인수가 똑같네. 공통인수가 짠 생기잖아. 맞아. 그럼 x 빼기 y로 묶어. 보통 x 빼기로 y로 묶으면은 이런 데가 좀 복잡하니까 바로 중괄호를 치는 게 좋아. 중괄호를 쳤는데 중간에 가로 없으면은 뭐 말지 뭐 이런 느낌이야. 중괄호를 그냥 놔둬도 상관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괄호를 묶어. 그러면은 여기서 z제곱 얘 빼면 나머지 플러스 x 플러스 y의 z 나머지 얘는 바로 필요 없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 문제는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 이런 짓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 이따가 2번이나 뭐 이런 데 또 나와.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써놨을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답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걸 막 이제 이쁘게 쓰기 시작한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xz yz xy 플러스 y 플러스 z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네. 바로 2번. 요거 괄호 2번, 괄호 3번까지만 할 거니까 딱 집중하고 마무리하자. 괄호 2번을 보면 AB, A 빼기 B BC, B 빼기 C CA, C 빼기 제가 저쪽 반 애들한테도 내가 100번 얘기했는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거나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괄호들은 다 쓸 데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괄호 4개짜리 하고 뭐 플러스 27 이런 거 했을 때 다시 다 전개했었잖아. 맞아. 이것도 플러스 27 같은 숫자 없는데요. 다 밖에 따로 있잖아. 이거 가지고 막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자, 문자가 3개 보이는 순간 그냥 전개를 싹 다시 해야 됩니다. 다 펼쳐야 돼. 다. 무조건 다 펼쳐야 돼. 이거 안 펼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영영 스타트를 못해. 알겠어? 그냥 다 펼치는 거야. A제곱 B AB제곱 B제곱 C BC제곱 C제곱 A CA제곱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야 되네. 문제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 대놓고 인수분해 해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을 익히는 건 나중 얘기고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문자도 ABC 3개고 항도 6개잖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란 말이야. 맞아, 맞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자, 차수 확인하자. A는 몇 차가 제일 높아? 2차. B는? 2차. C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더 많아. 그러면 이럴 땐 그냥 A에 대해서 하면 되겠지. 맞아.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차수가 낮은 게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데 A, B, C나 X, Y, Z가 차수가 다 똑같은 문제가 더 많긴 해.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 혼동 온단 말이야. 맨날 A나 X로 하다 보니까 X로 내림차순 정리해 이런 혼동이 온다고. 왜냐면 차수가 다 똑같은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알아들어? 그래도 정확히 개념은 저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A제곱 있는 A랑 얘네요. B-C의 A제곱 플러스 무슨 A 나머지 뭐 이렇게 가겠죠? A 있는 A 예.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자.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나머지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두 번째? 상수항 부분. 상수항 부분은 A제곱 없고 A 없는 여기가 상수항 부분이야.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 하는데 1차 부분도 대부분 합차 공식이 나와. 1차 부분도 인수분해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B-C의 A제곱에 마이너스 B-C B 플러스 C의 A 더하기 BC로 묶으면 B-C 하면 뭐가 보인다고? 공통인수가 보인다고. B-C 공통인수 보이면 복잡한식 인수분해 하는데 공통인수 묶으면 웬만하면 중괄호 치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A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 하면 이렇게 추가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면 B 마이너스 C에 A-B, A-B. 뭐 순서는 뭐 좀 이쁘게 쓰든지 말든지. 알아들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자, 바로 3번 봅시다. 바로 3번. E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10X 4Y 자, 항이 문자는 2개밖에 없지만 XY 문자는 2개밖에 없지만 항이 6개예요. 어쨌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고 저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X도 2차, Y도 2차네. 그럼 이럴 땐 그냥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다 똑같은 문제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이런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2x 제곱에 x제곱도 없죠? x 더하기 y 플러스 10의 x 나머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2 한 다음에 뭐 하라고? 얘를 보통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 y 이차항이 마이너스일 때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조금 내려서 보자. 마이너스 쓰고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안 돼요?
이거 뭐야? 왜 4야? 미안해요. 2죠? 2.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공통인수가 툭 튀어나와서 보였는데 없잖아. 맞아.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고? 얘가 y-6 하나랑 y 플러스 2랑 마이너스가 어디가 붙을 거야? 1, 2. 이제 잘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붙어야 돼.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y 플러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6 더하면 얘 되는 거 보입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곱해보고 더해보고 나는 지금 살짝 암산해가지고 바로 붙였지만 니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돼?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들어요? 여기 1하고 곱했으니까 맞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옆으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옆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요. 이해돼?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 두 번째 상황은 문자가 두 개, x, y나 a, b나 뭐 문자가 두 개고 항이 5개 이상이면서 두 문자의 차수가 모두 2차일 때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x제곱, y제곱이 있는 경우에만. 나머지는 다 공통인수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문자 3개짜리는 전부 다 1번 유형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문자가 2개면서 항이 5개나 6개, 7개 되면서 두 문자가 둘 다 x제곱, y제곱 2차인 경우에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때만 이런 모양이 나와. 알아들어? 근데 뭐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1번, 2번을 한 다음에 상수한 부분까지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수가 안 보이네? 그럼 x자를 참여시켜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듣죠? 여기 한 번 풀어봐서는 안 돼. 알겠죠? 특히 68, 69, 그 다음에 67쪽에 맨 밑에 4번 같은 거 한 번 풀어봐서 안 돼. 2번, 3번 풀어보면서 외운다는 느낌 말고 몸에 그냥 갖다 때려 박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